안녕하세요, 주간느바의 쭈바입니다. 1월 7일 느바 소식입니다. 체이스 센터에서 열린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LA 클리퍼스의 경기는 클리퍼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로써 4년 만에 백투백 일정을 소화한 카와이 레너드는 일정을 1승 1패로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클리퍼스가 작정하고 스테판 커리 봉쇄 작전을 펼치며 압박 수비를 펼쳤고, 비록 전반에 슈퍼스타들이 모두 부진했지만 후반 들어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하며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승부의 흐름을 가져온 선수는 카와이 레너드와 드레이먼드 그린으로 전반에 부진한 레너드는 후반에 살아났고, 그린의 말도 안 되는 파울로 인해 클리퍼스 선수단의 집중력이 상승하며 점수를 10점까지 벌리며 확실한 승기를 잡았죠. 커리를 파이널에서만 16번 상대한 타이론 루 감독의 전략이 잘 먹혔던 경기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골든스테이트는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에이스 스테판 커리가 상대 수비에 부진했지만 에릭 파스칼이 놀라운 경기력을 선보였고, 상대 폴 조지와 카와이 레너드 방면 수비도 나쁘지 않았죠. 실제로 경기는 4쿼터 막판까지 접전으로 흘렀지만 앞서 언급한 드레이먼드 그린의 파울로 흐름이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올해의 수비수까지 차지했던 선수이자 9번째 시즌을 보내고 있는 선수답게 이런 위험한 파울은 제발 자제해줬으면 좋겠네요. 양팀은 이틀 뒤인 9일 다시 한번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웰스파고 센터에서 열린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와 워싱턴 위저즈의 경기는 필라델피아가 승리했습니다. 필라델피아가 2쿼터 49점을 포함해 전반에만 무려 82점을 쏟아부으며 21점까지 점수차를 벌리는 데 성공했고, 최근의 상승세를 그대로 보여주는 농구를 보여줬습니다. 브래들리 빌의 미친 활약이 없었다면 승부는 좀 더 일찍 갈렸을 확률이 매우 높았죠. 필라델피아가 상승세를 이어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몬스와 엔비디 옆에 슈터를 배치해주고 이들의 과부하를 막는 데 성공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도 전반에만 3점 6개를 넣은 세스 커리를 포함해 닥 리버스 감독이 선수 개개인에게 최적화 역할을 배정하며 공격과 수비에서 굉장한 발전을 이뤄내는 데 성공했죠. MVP 후보로 꼽히고 있는 조엘 엠비드가 워싱턴 인사이드를 초토화했고, 말도 안 되는 야투율을 기록하며 기분 좋은 5연승을 달리게 되었습니다. 필라델피아는 내일 브루클린 네츠와의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워싱턴은 말 그대로 원맨 캐리로 경기를 접전까지 끌고 갔습니다. 브래들리 빌이 길버트 아레나스가 세웠던 구단 역대 최다 득점인 60점과 같은 득점을 올리며 경기 막판 치열한 경기가 진행되었죠. 여전히 아쉬운 수비와 4쿼터에 등장한 3가드 시스템, 워낙 강력한 상대를 만난 게 패인이었다고 보이네요. 팀은 9일 보스턴 셀틱스와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린 뉴욕 닉스와 유타 재즈의 경기는 뉴욕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18점 차를 뒤집은 경기로 최근 팀의 상승세를 이끄는 줄리어스 랜들은 오늘도 더블더블에 성공하며 탐 티보드 감독의 팀답게 39분 31초를 소화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의 MVP는 벤치에서 무려 32분을 소화하며 최근 가장 뜨거운 남자인 오스틴 리버스였습니다. 4쿼터에 추격전을 시작한 유타를 상대로 3점 4개를 모두 적중시키며 경기에 쐐기를 박았고, 티보드 감독의 팀이라 선수들의 혹사가 걱정되긴 하지만 지금까지 뉴욕의 분위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뉴욕의 다음 상대는 9일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입니다. 유타는 18점을 앞서던 경기를 내던지며 자멸하고 말았습니다. 3쿼터에 처참한 결과가 낳은 역전패이자 최근 상승세였던 뉴욕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경기를 선보였음에도 패했죠. 무엇보다 도노반 미첼의 부진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시즌 초반이라 반등의 여지는 있겠지만 스코어러들이 전부 부진하고 있는 가운데 에이스의 활약은 필수가 되겠죠. 팀은 9일 미러키 벅스와의 경기에서 분위기 반전에 나섭니다. Robinson drives to the basket, kicks it out. Dragic to tie it. Won't go. Rebound out of Bile. Back out Dragic. Another good look. Marcus Smart on the drive. Contact on the follow. It's good. Pritchard backs it home with 0.2 of a second remaining. The rookie with the big play. Trying to get it back. All of a sudden, everybody stopped. Zion working against Paisley.
최근 NBA가 리그 확장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었죠. 현재 시애틀을 포함해 라스베가스가 합류 확률이 있는 가운데 LA타임즈의 한 기자는 두 팀을 추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애틀과 라스베가스는 서부에, 미네소타를 동부로 배치해서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현재 FA인 아이제이아 토마스 역시 멤피스와 뉴올리언스를 동부에 배치하고 이 시애틀과 라스베가스를 서부에 배치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리그 확장 관련 이슈를 계속 지켜봐야겠네요. 디트로이트 피스톤즈가 지난 시즌 맹활약했던 크리스찬 우드에게 연 800만 달러 이상의 연봉을 주는 데는 관심이 없었다고 디 언디피티드의 마크 제이 피어스가 밝혔습니다. 우드는 이후 3년 4,100만 달러의 계약과 함께 휴스턴 로켓츠로 사인 앤 트레이드 되었죠. 우드는 이 계약에 대해 본인이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미니멈 계약, 기고장 계약에 몇 번의 방출에서부터 현재 3년 4,100만 달러의 계약에 서명할 때까지 얼마나 먼 길을 걸어왔는지 놀랍다는 말을 남겼는데요. 최근 매서운 활약을 보이는 우드의 이번 시즌을 계속 주시해야겠습니다. 반 마이어스 단장이 현재 팀 상황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ESPN에 따르면 마이어스는 클레이 탐슨의 이탈로 팀은 잠시 중단된 상태지만 현재 팀을 완전히 결성되지 않은 밴드에 비유하며 새로운 것들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는 건 기쁘다고 했습니다. 과연 이번 시즌의 워리어스가 어떤 성적을 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디 애슬레틱의 샘 아믹에 따르면 트레이 영이 생각하는 역대 최고의 선수는 현 브루클린 네츠의 감독 스티븐 애쉬라고 합니다. 영은 누군가 본인에게 역대 최고의 선수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가장 좋아하고 자신의 롤모델인 스티븐 애쉬를 말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드래프트 당시 영은 제2의 스테판 커리라는 말을 들었지만 본인은 내쉬처럼 플레이하길 원한다고 밝혔던 만큼 내쉬에 대한 애정을 공개했었죠. 현재 상승세인 영이 내쉬만큼 성장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디 애슬레틱 NBA 쇼의 최근 에피소드에서 샘 아믹은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의 데미안 릴라드가 드레이먼드 그린을 팀에 데려오고 싶어 했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골든 스테이트가 그린을 트레이드하려고 했다면 지난 몇 년간 릴라드와 팀은 캠페인을 벌여왔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그린 영입에 나섰을 거라는 내용인데요. 릴라드가 그린 영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원했다는데 이건 몰랐네요. 이 두 선수는 2012 드래프트 동기이기도 하고 과거 그린은 2012 드래프트를 지금 다시 한다면 본인 앞에 앤서니 데이비스, 데미안 릴라드, 브래들리 빌만 지명될 수 있다고 말한 만큼 서로 존중하는 것 같네요.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두 선수가 함께 뛴다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 뉴욕 닉스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죠. 특히 최근 애틀랜타 호크스와의 경기에선 15점 차였던 경기를 뒤집는 뛰어난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NBA의 전 감독은 임마뉴엘 퀴클리에 대해 극찬을 남기지 않았는데요. 퀴클리의 애틀랜타전 활약을 극찬하며 베테랑처럼 파울을 얻어내며 거침없이 플레이하고 이르지만 지금까진 최고의 스틸픽이라고 말했습니다. 25순위 지명자이자 고교 시절 맥도날드 올 아메리칸 게임에도 참가했던 퀴클리는 이번 시즌 뉴욕의 핵심 벤치 자원으로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뉴욕과 퀴클리의 활약을 계속 주시해야겠네요. 알렌 아이버슨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한 사진을 올렸습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두 선수인데 뭔가 뭉클하네요. 아이버슨은 코비가 은퇴를 발표했을 당시 트위터를 통해 최고의 경쟁자였다며 그를 축하했고 코비도 아이버슨에 대한 존중을 항상 표현했었죠. 오늘 자기 전에 두 선수 플레이 좀 보고 자야겠네요. 선수들의 부상 소식이 계속 나오네요.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데릭 화이트가 왼쪽 발가락에 가벼운 골절을 입어 복귀는 재활을 통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디트로이트 피스톤즈의 신인 킬리안 헤이즈가 엉덩이 관절순 파열을 당했습니다. 이 부상은 과거 아이제이아 토마스, 윌슨 챈들러가 경험한 부상으로 수술은 선택사항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토마스는 이 부상으로 계속 고생하다가 끝내 수술을 받았죠. 클리브랜드 캐벌리어스의 단테 엑섬은 올랜도 매직과의 경기에서 오른쪽 종아리 부상을 당했고 이로 인해 6주에서 8주 정도 결장할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다리우스 갈란드 역시 같은 날 오른쪽 어깨 염좌 부상 판정을 받으며 일주일 정도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휴스턴 로켓츠의 크리스찬 우드가 무릎 통증으로 오늘 인디애나 페이서스와의 경기에서 결장했죠. 자세한 소식은 업데이트 되는 대로 전달하겠습니다. 올랜도 매직의 마켈 펄츠는 전방 십자인대 파열로 시즌 아웃이 확정되었습니다. 이건 진짜 너무 아쉽고 마음이 아프네요. 세크라멘토 킹스의 디에런 팍스는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는데요. 자세한 경과는 업데이트 되는 대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들이 건강하게 회복하고 100% 컨디션으로 코트에 돌아오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1월 7일 주간다발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른 영상도 감상하시는 걸 강추합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쭈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